자, 미국과 유럽 시장 마감 상황들 알아봤고요. 관련 이슈들까지 살펴보고 왔습니다. 이제 미국과 이제 일본과 중국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아시아 시장 전망해 볼 텐데요.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그 니케이 지수 상승 마감했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오늘은 좀 숨고르기 장세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국의 2월 고용지표 호전으로 외국인의 매수에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8일 연속 상승에 따른 각종 그 기술적 지표들이 좀 과열이 되어 있습니다. 유럽과 중국 등의 그 주요 국가들의 경기를 둔화되는 그 경제 지표가 발표되고 있는 것도 부담이고요. 엔화가 1달러에 96엔대에서 더 이상 엔 하락세가 진전되지 못함에 따라서 도요타라든지 브리지스톤, 화학 같은 수출주 쪽으로는 경기 매물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신 환율 요인을 덜 받는 그 내수주 쪽의 그 움직임이 부각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소매나 식품, 정보통신, SNS, 게임 관련주와 같은 종목들이 좀 부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중국 쪽의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중국 정부의 정책 방향을 보면은요, 안정 성장, 내부 개혁으로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좀 짓눌러지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코멘트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떠한 의견이신가요? 네, 지금 그 부동산 투기 억제책이 실시되고 있지만 베이징이라든지 상하이 같은 쪽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지금 꺾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다시 부동산 버블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11월 달에 새로운 그 도시화가 추진되면서 시중 자금들이 연일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경우에는 공급 대 수요 비율을 보면 1대 5 정도로 완전히 그 판매자 중심의 시장이 되고 있는데요. 또 부동산 불패 신화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가 계속 진행이 되는 모습입니다. 이 때문에 월가 쪽에서는 제임스 차노스와 같은 중국 부동산 거품 때문에 지옥에 돌진하고 있다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중국 그 부동산과 관련해서 공매도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은행이라든지 철강, 시멘트, 그리고 철광석, 건설, 인프라 회사 쪽에 공매도를 나서고 있는데요. 조지 소로스라든지 그리고 미국의 주택법으로 예언했던 제레미 그레이엄, 그리고 중국 증시의 폭락을 예언했던 마크 파버 같은 쪽 그 헤지펀드 운용자들도 중국에 대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월가 쪽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주택버블을 막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위엔화 절상이라든지 금리 자유화, 그리고 토지 개혁이나 구조조정을 서두르지 않는다면은 아무래도 이런 그 분위기가 더 확산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전국 인민대표대회에서 이 중국이 내수 중심으로 성장을 좀 더욱 가속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점들도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은 13억 인구를 지렛대를 삼아가지고 안정 성장을 하겠다는 생각인데요. 아무래도 이런 그 성장 패러다임 변화는 우리한테는 거꾸로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중국이 소비시장으로 부각이 되면서 여러 가지 그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뉴비 쿼터스를 기반으로 한 90개 도시의 그 새로운 도시화가 추진이 됩니다. 지금부터 10년간 7천조 원 정도가 투자되지만 대부분 이런 그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 기업들의 그 독식이 될 가능성이 큰데요.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새로운 그 도시와 관련해서 환경이라든지 그리고 건강한 중국 같은 쪽에 그 주요 테마들이 좀 부각이 된다 그럽니다. 건강한 중국 같은 경우는 의료 사업들과 관련해서 중국 정부가 매년 70조 원 이상씩 투자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웰빙형 식품이라든지 그리고 분유와 생우유, 커피, 제과, 그리고 조리와 관련된 식품들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중국에서 임플란트라든지 공기청정기, 의약품과 같은 쪽에 대중국 수출도 이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앞서서 중국은 세계의 공작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러한 공작을 이용해서 우리나라와 중국 좀 세계 시장에서 윈윈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점진적으로 중국의 기술력이 향상되면서 우리나라를 좀 압도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전자정보통신이나 의료 그리고 바이오 같은 7대 중점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전체 항목의 9% 정도가 우리나라를 지금 추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중화학 부분에 비교 우위를 갖고 있다고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앞으로 2015년까지는 9개 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는데요. 자동차나 철강, 조선, 전자정보, 제약 같은 업종 쪽이 해당이 된다 그럽니다. 앞으로 그 3, 4년 뒤에는 세계적인 그 규모뿐만 아니라 R&D 능력을 갖춘 강력한 경쟁자가 출현하기 때문에 대중국과 관련된 주력 수출 품목들의 앞으로 그 타격이 좀 불가피하지 보입니다. 하루속히 우리나라도 그 중국 산업 고도화에 대응하는 첨단 산업의 경쟁력 제고가 우선 시급한 사항으로 좀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소장님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화요일장 아시아 증시를 미리 들여다봤습니다. 자, 이어서 아시아 시장을 움직인 재료들 키워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하나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